문학에서도요, 사실은 이 불이라는 게 여러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탄생의 의미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열정을 뜻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모닥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오늘 독해활동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강의를 듣기 전에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죠. 그 전에 독해활동지 다운 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거나 한번 풀어보고 이 강의를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고요, 문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닥불과 음식은요, 문화와 국경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든 사람들을 한데 불러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판타지 소설을 읽든 어떤 게임을 하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은 어딥니까? 보통 불이 있는 공간이죠.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 뭐 어디 캠프 가거나 이렇게 해도 이런 캠프파이어 한다고 하죠. 모닥불 피워놓고 그런 비슷한 의미죠. 자, 저녁 식탁에요, 촛불을 켜기만 해도 이러한 유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감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공동체라는 의식을 느끼는 거죠. 자, 야닉은 코펜하겐 행복연구소에서 인터뷰를 한 캐나다 기자입니다. 자, 덴마크 사람들처럼 사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부터 양초 2개를 켜놓고요,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자, 야닉 부부에겐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자, 그중 쌍둥이는 18살이고 막내는 15살입니다. 자, 저녁을 먹을 때마다 촛불을 켜니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빠 왜 그러세요? 웬 로맨스예요? 엄마랑 단둘이 저녁 드시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새 적응을 하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촛불을 켠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녁 먹는 시간이 전보다 15분에서 20분 길어졌어요. 촛불을 켜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우리 가족은 이제 허겁지겁 저녁을 먹지 않아요. 천천히 음식을 즐기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들의 저녁 식사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선생님도 밥 먹을 때 그렇게 많이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밥 먹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모여서 앉아서 밥을 막 먹고, 어떤 친구는 이제 게임하다가 막 밥을 허겁지겁 먹고 다시 게임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나 밥 안 먹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아예 밥을 잘 안 먹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글에서 본 것처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좋겠죠. 자, 저녁 식사가 단순한 끼니 해결이 아니라요, 함께하는 시간이 된 것이죠. 자, 식탁이 이렇게 음식과 모닥불이 있는 풍경으로 바뀌면요, 훌륭한 삶의 기반이 관계와 목적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자, 진정한 부자는요, 통장에 찍힌 액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며 고마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죠. 행복은 지금보다 좋은 차를 사는 데에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라는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사실, 그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결국에는 돈이 최고는 아니라는 거죠. 행복연구소와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발견된 공통적인 사실은요, 가장 행복한 나라의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유사시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기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덴마크 국민이 친구나 가족과 자주 만나며 넘어지면 친구가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글을 한 편 벌써 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한 편씩 매일 하나씩 이렇게 읽으면은 나중에 이제 글도 빨리 읽게 되죠. 아주. 자,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럼 단어 찾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작이나 나뭇가지, 건불 등을 쌓아놓고 피우는 불. 자, 무슨 불입니까? 자, 바로 이 제목과 관련돼 있죠. 모닥불입니다. 모닥불. 자, 그 두 번째 어휘 보겠습니다.
자, 둘 이상을 서로 연결을 하거나 또는 결합시키는 공통된 느낌. 우리가 이제 하나, 우리는 하나다 라는 이러한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자, 아까 유대감이라는 이렇게 표현으로 나왔었고요. 자, 덴마크의 수도 혹시 어딘지 아나요? 네 글자로 돼 있었어요. 아까 처음 보는 도시 이름 나왔었거든요. 자, 바로 코펜하겐입니다. 코펜하겐.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남녀 사이의 달콤한 사랑입니다. 뭐 드라마 제목도 이런 단어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죠. 자, 로맨스라는 단어가 있었죠. 로맨스. 자, 그리고 이번 건 좀 단어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매우 급하거나 당황해서요, 침착하지 못하고 허둥거리는 모양을 나타낸 말입니다. 밥을 넌 왜 이렇게 먹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글자로 뭐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허겁지겁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자, 이걸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자, 허겁지겁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자,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이 하루 3번 일정한 시간에 먹는 밥. 자, 예능 프로그램 중에도 있었죠. 삼시 세끼 중에서 그 끼라는 말을 써서 자, 끼니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삼시세끼도 역시나 세끼니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예능이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 뜻밖의 아주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덴마크 사람들은 누가 날 잡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여기에 단어 보입니까? 바로 유사시라는 말이 있었죠. 그리고 이 단어는 유사시라는 말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 한번 쭉 찾아봤고요. 혹시 뭐 단어 다 맞춘 학생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 토파보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을 한데 불러 모으는 힘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이 글의 맨 첫 줄에 있습니다. 맨 첫 줄에 보시면 사람들을 한데 불러 모으는 힘이 있다. 무엇이? 주어를 보면 되겠죠. 바로 모닥불과 음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될까요? 바로 모닥불과 음식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자, 야닉이란 사람이 책을 읽고 식사 때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글의 제목과도 관련이 있었죠, 여러분. 뭐 했어요? 집에 모닥불 피울 수 있어요? 집에 막 장작 갖고 와가지고 막 불 피워놓고 막 야 파이어 하면은 이제 막 집 다 타죠. 안 됩니다. 대신에 야닉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자, 양초 2개를 켜놓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어이구 이제 양초 2개를 켜놓기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고요. 자, 야닉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에 이제 양초 2개를 켜놓고 막 하고 하니까 처음에 애들이 뭐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알아서 촛불을 켜고 식사 시간에 또 뭘 하게 됐습니까? 훨씬 길어지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죠. 자, 그럼 뭐라고 쓰면 되냐? 자, 여기가 줄이 바뀌니까요.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 먹는 시간이 자, 몇 분 정도? 자, 15분에서 20분 길어지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식사 시간에 이제 같이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찍힌 액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얘기하죠. 뭐 돈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뭐 돈은 많은데 홀로 있으면 아무 의미도 없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돈만 보고 일부러 친한 척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정말 진정 나를 위해서 이제 날 도와주거나 위로해 준다거나 축하해 준다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찍힌 액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X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행복한 나라의 사람들은 대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자, 위에서 어느 부분에 있었습니까? 자, 행복한 나라, 행복한 나라, 행복한 나라 여기 있네요. 자, 행복한 나라의 사람들은 자,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유사시에 기댈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유사시에 기댈 사람이 있나요? 자, 만일 없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방금 이야기했죠. 첫 번째, 자,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유사시에 기댈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한번 볼까요? 자, 2019년도에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좀 확대해서 보여주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1위가 어디예요, 여러분? 핀란드네요. 2위는 덴마크. 핀란드는 자일리톨이 유명하고 덴마크는 뭐가 유명할까요? 편의점 가면이 있는 뭐 덴마크 요구르트 이런 거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대부분 다 저쪽 북유럽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네요. 보니까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자, 우리나라는 몇 위에 있나요? 쭉 밑에 있네요. 54위에 해당이 되네요. 사실 경제력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 국방력, 전투력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거의 이제 올라선 상태인데 아직은 이제 이런 행복 지수나 이런 것들은 그에 걸맞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이 이제 약간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가족들을 아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6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보고 다음 이제 서술형 간단하게 쓰는 식으로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가족의 모습, 선생님은 그냥 뭐 여기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서로의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가족, 그런 것들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꿈꾸는 가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선생님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가족의 모습,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잘 써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해활동지 해설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45분이에요. 그냥 활동지 다운받아서 그냥 슥 하고 그냥 이거 보고 끝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운받아서 찬찬히 읽어보고 풀어보고 지금 이 강의 들어보시고 다음 문제까지 잘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금요일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